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합 조직의 각종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ECM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소위 말판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말판스 신드롬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런 피부에 탄성이 이제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했고, 이 원인이 일라스틱 파이버의 그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라스틱 파이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피브릴린 원이 일종의 처음에 백본이 되고 거기에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일라스틴 몰레큘들이 데포지션 되면서 일라스틱 파이버를 만들어내는데, 피브릴린 원 진에 뮤테이션이 있어서 피브릴린 원이 제대로 프로덕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디펙티브한 일라스틱 파이버가 만들어져서 피부에 탄성이 없어지게 된 그런 경우가 마판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판스 신드롬은 피브릴린 원 몰레큘에 이제 진 뮤테이션이 있는데, 이런 피부에 이런 현상 말고 다른 연관되어 있는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브릴린 원 진의 에보노말한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이 피브릴린 원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이제 일라스틴 몰레큘이 중간에 있고, 피브릴린 마이크로파이블이 주변으로 위치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일라스틱 파이버 자체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주변에 위치해야 하는 이 피브릴린 마이크로파이블들이 제대로 위치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 피브릴린 원의 피브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이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프로테오글라이칸, 여기 프로테오글라이칸의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의 긴 몰레큘인 하이루론이라고 하는 몰레큘이 있어요. 일종의 이것도 이제 콜라겐처럼 결합 조직의 백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작은 프로테오글라이칸들이 이 하이루론과 피브릴린 몰레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일라스틱 파이버하고 하이루론 간의 본딩을 해주는데, 이런 본딩이 없어지겠죠. 본딩이 이루어지질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일라스틴 파이버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스켈레톤으로 힘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좀 전에 봤었던 그런 그런 현상, 피부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 레이턴트 TGF-베타 바인딩 프로테인 1이라고 하는, 여기 LTBP1이라고 하는 몰레큘이 여기 있죠. 이 레이턴트 TGF-베타 바인딩 프로테인 1은 피브릴린 몰레큘하고 바인딩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이턴트 TGF-베타 바인딩 프로테인 1은 어떤 역할을 하는 몰레큘이냐면, 정상적으로는 마이크로피브릴이 있죠. 거기에 LTBP1이 바인딩을 하고, 거기에 이제 LAP라고 하는 라이소 포스페틱 애시드라고 몰레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TGF-베타를 여기다가 가둬놓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다 가둬놓냐면, TGF-베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TGF-베타 리셉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이크로피브릴에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이런 몰레큐 시퀀스에 의해서. 즉 TGF-베타가 우리 그 결합 조직에 많이 분포한다 하더라도 이 TGF-베타들이 마이크로피브릴에 잡혀 있어서 TGF-베타가 세포를 액티베이션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적절하게 레귤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 이 마이크로피브릴이 없기 때문에 이 TGF-베타들이 프리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TGF-베타는 굉장히 강력한 그로스 팩터죠. 그래서 이 TGF-베타가 여러 세포의 TGF-베타 리셉터를 건드려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아ortic aneurysm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mitral valve prolapse, 이 모두 위에는 하트고요. 그 바로 밑에는 대동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심혈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판스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이 간혹 그 심장의 문제로 심정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파스 신드롬에서 우리가 사진을 보지 않았지만 말파스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말파스 신드롬이었다고 해요. 경미한 말파스 신드롬이었는데 키가 매우 크고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길고 키가 크면은 운동선수로 농구선수가 딱 독일이죠. 크게 큰 손으로 이제 공을 잘 잡을 수가 있고 키가 크니까. 그래서 농구선수 중에 이제 간혹 이런 그 말판스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운동선수가 있어서 간혹 농구선수 중에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일라스틱 파이버의 한 구성 요소인 마이크로피브릴의 진 뮤테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ECM에 대해서 우리 좀 다 살펴봤고요. 결합 조직의 이제 첫 번째 성분인 파이버, ECM의 파이버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그라운드 서브스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서브스탄스는 기질인데요. 이 기질은 크게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약자로 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객,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의 글라이칸이 단백질과 결합한 프로테글라이칸들,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코프로테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글라이코프로테인들의 대부분은 결합 조직에 있는 대부분의 그 글라이코프로테인들은 멀티 어드헤시브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데이션 부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데이션 리간드입니다. 결국 프로테글라이칸이고 그다음에 어데이션 리간드가 합쳐서 그라운드 서브스탄스가 그라운드 서브스탄스를 구성을 합니다. 그라운드 서브스탄스의 이제 그라운드 서브스탄스는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봤던 콜라겐, 그다음에 일라스틱 파이버를 제외한 것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프로테글라이칸들 그리고 여기 길게 이렇게 그 프로테글라이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여기 파이브로렉틴, 라미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글라이칸들이 그라운드 서브스탄스고요. 그 다음에 파이브로렉틴은 어데이션 리간드죠. 라미닌도 그렇고 그래서 파이브로렉틴과 라미닌, 프로테글라이칸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버가 아닌 것들이에요. 파이버가 아닌, 물론 제 프로테글라이칸도 파이버처럼 그 파이버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이
자기 자신이 이제 긴 파이버를 가지고 있는 예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몰레큘 여러 개가 합쳐져서 그 파이버처럼 모여서 이거를 파이버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substance의 모양과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상대적인 크기 같은 것들을 이 다이아그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콜라겐이 이제 콜라겐 그 피브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콜라겐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그냥 상대적인 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프로테글라이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프로테글라이칸은 그 기본 구성 요소가 프로테글라이칸이잖아요. 프로테인과 그다음에 이제 글라이칸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테인이야 뭐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글라이코프로테인, 글라이코스 아밀글라이칸이요. 글라이코스 아밀글라이칸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조성을 살펴보면 이 글라이코스 아밀글라이칸은 카보하이드레이트, 글루코스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카보하이드레이트인 글루코스를 이쪽 박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글루코스가 그 모디파이된 몰레큘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슈가하고 여기 아미노슈가 그 다음에 유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두 개의 그 모디파이드 슈가의 리피팅 스트럭처로 리피팅 몰레큘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 구조예요. 하나는 아미노슈가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로닉 애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 유로닉 애시드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미노슈가예요. 갈락토사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슈가가 있고 얘가 계속해서 두 개가 리피팅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슈가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갈락토사민하고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레큘을 나타나고요. 유로닉 애시드는 글루코네이트나 혹은 이디유로네이트 중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몰레큘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차지예요. 차지 중에서도 네거티브 차지라는 거예요. 뒤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유로닉 애시드 위에 유로닉 애시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의 몰레큘에 대해서는 생화학에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미노슈가가 있죠. 아미노슈가에 아미노슈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로닉 애시드의 경우에는 차지가 카복실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복실 그룹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슈가 글루코사민하고 그 다음에 갈락토사민이 있는데 여기는 요 위에 여기 이 사이드 체인에 보시면 뭐가 달라붙냐면요. 설페이트가 달라붙습니다. 설페이트 있죠? 여기도 설페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들이 설페이트가 있고 설페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카복실이 있고 네거티브 차지가 그다음에 OH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차지를 가지고 있는 설페이트가 매 두 번째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 구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몰레큘이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 차지를 띄게 한다는 거죠. 이게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차지 때문에 우리 그 결합 조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니까 우리 그 물에 녹아 있는 아이온들을 보면 우리 체액에 가장 많은 이온은 NA하고 CL이잖아요. 마이너스. 그 중에 이 소듐이 여기에 물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 주변에 이렇게 양이온 주변에는 항상 물 껍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포지티브 차지를 가져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 솔페이트 그룹에 일렉트로스태틱 본딩을 해서 이 주변에 결국은 물이 많은 물 껍질을 가지게 되는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주변에는 뭐로 둘러싸여 있냐면 물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그냥 이렇게 찍 눌러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운드 되어 있잖아요. 일렉트로스태틱 본딩에 의해 가지고 바운드 워터예요. 그래서 계획 몰리큘을 만큼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쪽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물이 안 나옵니다. 일단 왜냐하면 물이 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빼면 도로 리바운드 하죠. 소위 물주머니예요. 물 물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풍선의 그 가장 큰 이점, 우리 몸에 만약 물풍선이 들어있을 때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얘가 완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뼈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서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체중이 다리뼈에 이렇게 걸리죠. 그리고 이 다리를 가지고 뭐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뼈는 굉장히 브리틀합니다. 단단하니까. 그래서 뼈와 뼈끼리 맞으면 여기서 마찰이 돼가지고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끄트머리에다가 물풍선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가해져도 부서지지 않도록. 소위 이 물풍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2학기 때 공부를 하실 연골이에요. 연골은 물풍선인데 따라서 연골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기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피팅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프로테오글라이칸인데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의 기능을 보면 금방 얘기했던 시작 업소거, 그다음에 윤활작용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티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다른 소듐 몰레큘 같은 것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을 때 다른 포지티브 차지 몰레큘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차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몰레큘들을 임모빌라이징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여기 이 주변에다가 많이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몰레큘들을 고정해 놓는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냐면 강한 네거티브 차지 때문에 가능하죠. 두 번째 이 스티키한 이 성질은 예를 들면 박테리아가 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박테리아가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정직하면서. 그때 이 박테리아들이 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끈적끈적해서 잘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프로테인과
결합돼 있어, 결합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게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백본이 이게 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인 백본에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라서 이렇게 바인딩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보하이드레이트 세 개가 세린이나 스레온인에 가서 그 프로테인의 백본에 아미노시드인 세린과 스레온인에 가서 바인딩되어서 글라이코시딕 본딩에 의해 가지고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프로테인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만 있지 않고 밑에 가면 또 있고 뭐 이렇게 또 붙어서 결국 어떤 형태를 갖냐면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브로시처럼 되어 있는 삐져나온 것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입니다. 계기고요. 가운데 이게 프로테인 코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존재를 해서 그거를 프로테오 글라이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획은 아까 그 아미노에시드하고 유리닉 애시드가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유리닉 애시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미노슈가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몰레큘들의 조합에 의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라고 하는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있고 그 밑에는 케라틴 설페이트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게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항상 설페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의 이름 끝에는 항상 설페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나 뭐 케라틴 설페이트, 또 아마탄 설페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여러 타입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프로테인 코어에 이렇게 브러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프로테오글라이칸 형태로 대부분은 존재를 하고요. 이 몰레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그레칸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연골에서 물주머니가 연골이 물주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연골에 있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에요. 어그레칸이. 이거 말고도 뭐 버시칸도 있고, 네코린도 있고, 신데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고 연골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어그레칸입니다. 이런 그 양상으로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존재를 하고요. 같은 얘기고. 근데 이 그 어그레칸은 다시 연골에서는 2월 보면 여기가 이 그림에서 보면 뻗어나온 것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죠. 그다음에 프로테인 코어가 있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프로테인 글라이칸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이 어그레칸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그레칸이 다시 뭔가에 또 붙어 있네요. 굉장히 큰 몰레큘이 붙어 있어요. 이게 아까 잠깐만 나왔던 하이로란이라고 하는 혹은 하이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중에 이렇게 굉장히 긴 거대한 몰레큘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게 하이로란이고 일종의 이것도 백본으로 작용하거든요. 스켈레톤으로 작용합니다. 결합 조직에서. 그래서 이 하이로란에 다시 또 붙어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하고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은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떻게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도식 모식도가 잘 보여지고 있어서 우선 콜라겐 파이브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그게 우리 금방 봤던 하이로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로난이 지나가고 있고 많은 프로테오글라이칸들을 거느리고 있죠.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거느리고 있는데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잖아요. 이 콜라겐은
뉴트럴 페이지에서 포지티브 차지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를 공부할 때 이 표면이 포지티브 차지라고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의 마이너스 차지는 어디 가서 달라붙냐면은 프로테인의 표면에 가서 달라붙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면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테오글라이칸이 매개를 해서 콜라겐하고 이 긴 몰레큘인 하이로란이라고 하는 몰레큘이 서로 얼기설기 엉켜 있는 그 사이를 프로테오글라이칸의 프로테오글라이칸이 결합시켜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솔리드한 그런 결합 조직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서브센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데이션 기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조직에 있는 글라이코프로테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었고, 이 어데이션 기간트는 글라이코프로테인이에요. 프로테인의 그 프로테인이 주요 성분이죠. 이거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주요 성분이었죠. 그래서 프로테인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조금 붙어 있는 몰레큘을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하죠. 근데 결합 조직에 있는 글라이코프로테인의 대부분은 접착성을 가지고 있는 몰레큘이고 그 접착성은 여러 몰레큘에 부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파이브렉틴이나 아미닌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데이전 리간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멀티 어데이시브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데이전 리간드고요. 멀티 어데이시브인데 뭐하고 다 바인딩하게 되냐. 그리고 이 몰레큘에 바인딩 모티프가 있어야 되겠죠. 바인딩 모티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셀 바인딩 모티프, 셀 바인딩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에 바인딩할 수 있어요. 이 몰레큘이. 두 번째로, 개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세 번째, 컬러젠에 가서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결합 조직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몰레큘이죠, 사실. 일라스틱 파이버만 빼고. 그래서 콜라젠 바인딩 도메인, 셀 바인딩 도메인,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바인딩 도메인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콜라겐이 있고 거기에 그런 식으로 프로테오글라이칸들이 있으면 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과 콜라겐이 일렉트로스태틱 본딩에 의해 가서 바인딩한다고 했잖아요. 전기적으로. 근데 이 경우는 이 도메인은 일렉트로스태틱 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리셉터 리간드 같은 그런 공간적인 스토릭한 바인딩에 의해서 좀 더 견고한 바인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접착제예요. 몰레큘이 작아요. 그래서 결합 조직에 있는 것들을 결합시키는, 심지어는 뭐까지 결합을 시키냐면 세포까지 바인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 있고 프로테오글라이칸 있고 이렇게 얼기설기 있는데 여기에 세포가 이제 가서 세포 의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포에 가서 여기를 바인딩시키는 역할, 얘네들 묶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이 멀티 어데이시브 글라이코프로테인인 어데이전 디간드가 하고요. 이 몰레큘의 대부분은 셀프 어셈블리 도메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몰레큘이 일반적으로 두 개의 몰레큘이 하나의 펑셔널 몰레큘로 작용한다는 거죠. 대부분 셀프 어셈블리 도메인은
다이설파이드 본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결합이잖아요. 그죠? 또 공유결합을 그 다이설파이드 본딩을 가지고 있어서 그림은 이렇게 하나만 그려놨지만 예를 들면 이게 파이브로넥틴이다. 그러면 파이브로넥틴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셀프 어셈블리 도메인이죠. 그리고 다이설파이드 본드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하나의 몰레큘로 하나의 몰레큘이죠. 두 개의 그 똑같은 유닛들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이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데이전 리간드들은 이런 다이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데이전 리간드가 이렇게 다이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셀 바인딩 도메인이 있죠. 이 다이머가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거나 혹은 닫히거나 이렇게 닫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열려 있거나 합니다. 예를 들면 셀 바인딩 도메인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얘가 열려야지 세포에 바인딩 하겠죠.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세포에 바인딩 못 하죠. 그래서 어데이전 리간드의 그 액티베이션에 액티베이션을 액티베이션이 가능하도록 액티베이션과 인액티베이션이 가능하도록 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어데이전 리간드는 다이머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지 않고 액티베이션 돼 있을 때만 바인딩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파이브로넥틴이 과연 우리 결합 조직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리고 분포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를 했어요. 면역 염색을 했습니다. 여기 이 약간의 갈색으로 보이는 월기설계 보이는 거미줄처럼 보이는 거였죠. 핵이고요. 이 사이에 월기설계 있는 것이 모두 파이브로넥틴입니다. 없는 데가 없이 완전히 결합 조직 전체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접착제니까 잘 깔려 있어야 되겠죠. 이 어데이전 리간드가 어데이전 리간드 셀 바인딩 도메인이 있었습니다. 셀 바인딩 도메인의 리셉터는 그러면 뭐냐면요, 인테그린이에요.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셀 어데이전에서 인테그린을 잠시 살펴봤었는데, 인테그린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셀 멤브레인이고요. 그 아래가 사이토젠의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테그린이에요. 인테그린은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를 표시를 합니다. 다이머예요. 이렇게 다이머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알파 도메인, 베타 도메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그 인테그린에 여기 ECM이 가서 어데이전 리간드가 가서 바인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셀 어데이전의 기능 중에 기본적인 기능 중에 셀 서바이벌 얘기를 했어요. 세포가 그 다음에 그 에포토시스를 막는다. 여기 보면 서바이벌과 에포토시스가 여기 보이는데 이 세포의 서바이벌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린이 여기 ECM에 가서 바인딩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그 시그널링을 가지고 세포가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가 있습니다. 그로스 팩터죠. 그로스 팩터가 바인딩해서 세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합쳐서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 얘기는 그로스 팩터가 펑션하기 위해서는 어데이전 리간드하고 코웍을 해야 됩니다. 어데이전 리간드가 그 ECM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로스 팩터 시그널링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소위 크로스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시그널링과 어데이전 리간드의 인테그린 시그널링, 크로스톡이 있어야지 크로스 팩터의 시그널링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데이전이 이런
역할을 해서 그로스펙터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셀이 프롤퍼레이션 한다는, 셀 사이클에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셀 사이클에 돌아가게 됩니다. ECM에 ECM에 대해서 거의 모두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ECM이 있고, 그다음에 그 ECM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이제 거꾸로 반대로 턴오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M을 만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또 새로운 것으로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ECM의 디그레이데이션을 살펴보겠는데, ECM은 뭐 모두 그 대부분 글라이코프로테인, 뭐 프로테글라이칸 뭐 이런 몰레큘들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몰레큘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ECM의 디그레이데이션에서 딴 것들은 일반적인 그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파이버를 혹은 뭐 콜라겐 파이버들 이 콜라겐 파이버들은 굉장히 그 컴팩트했죠. 그다음에 하이드로포빅했습니다. 그래서 몰레큘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콜라겐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콜라겐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몰레큘은 이렇게 몰레큘이 있으면 그 하이드롤틱 엔자임이라서 딱 끊어서 폴리펩타이드 만들고 펩타이드를 다시 또 끊어가지고 펩타이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아미노시드까지 가는, 예를 들면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 뭐 단순하게 턴오버가 되는데 콜라겐이나 일라스틱 파이버나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고 하이드로포빅한 몰레큘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 단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네, 이 프로테글라이칸을 살펴보게 ECM의 디그레데이션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프로테인 분해 효소의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효소는 프로테이스라고 하고, 혹은 펩티데이스라고도 하고, 혹은 프로테이네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엑소 펩티데이스, 엔도 펩티데이스. 이 말은 몰레큘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를 끊어내는 것을 엔도 펩티데이스라고 하고요. 끝에서부터 하나씩 끊어내는 것을 엑소 펩티데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게 있고, 어떤 엔자임은 엑소고 어떤 엔자임은 엔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 스텝으로 끊어내는 경우가 있고, 투 스텝으로 끊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원 스텝으로 끊어내는 것이고, 밑에 있는 그룹이 투 스텝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 스텝으로 끊어내는, 거꾸로예요. 이게 그 원 스텝이고, 위에가 투 스텝으로 이제 끊어내는 엔자임들이라서, 엔자임들을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이런 그 텀들을 간혹 볼 거예요. 세린 프로테이스, 시스테인 프로테이스, 스레오넨 프로테이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되는 부분의 아미노에시드를 앞에 세린, 시스테인, 스레오넨 이렇게 그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아미노에시드로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게 메탈로프로테이스라고 하는 엔자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 엔자임의 액티비티에 반드시 메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탈이 관여를 해야 끌어낼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징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라겐을 이렇게 끌어내는데 이 메탈로프로테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콜라겐을, ECM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다시 이 분해 효소를 다시 레귤레이션 하는 효소가 또 있어요. 한 번 더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그레데이션 과정, 합성 디그레데이션 이렇게 균형을 맞춰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파괴하는 것은 한 번 더 걔를 파괴하는 엔자임을 억제해가지고 적절한 속도로 파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엔자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탈로프로테이네스의 경우에 티슈 이니비터라고 해서 팀프라고 약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메탈로프로테이네스, 아까 콜라겐이 메탈로프로테이네스에 의해 가지고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콜라겐의 그 분해는 합성 분해뿐만 아니고 다시 분해 요소를 다시 레귤레이션하는 팀프에 의해서도 2차 레귤레이션을 받게 됩니다. 팀프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콜라겐의 그 분해 과정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로프로테이네스, 콜라겐 파이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이 콜라겐 파이버의 분해는요, 두 단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콜라겐 하이브리드입니다. 콜라겐 하이브리드고, 첫 번째로 콜라겐 하이브리드를 중간에 이렇게 끊어내요. 여기 중간에 끊었죠. 그거를 이제 클리브드 콜라겐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유가 있으면 섬유를 일단은 프래그먼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프래그먼트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펩타이드 단위로 다시 이제 그 끊어진 프래그먼트를 다시 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콜라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프래그먼트 된 콜라겐은 콜라겐이라고 이제 안 하고 젤라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엔자임 이름이 여기 젤라티네이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콜라겐에이스잖아요. 콜라겐에이스고 두 번째는 젤라티네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콜라겐에이스가 엔자임이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폼과 액티브 폼이기 때문에 프로콜라제네이스, 콜라제네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엔자임이 다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콜라제네이스 인액티브한 콜라게네이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엔자임, 여기 MMP3가 있는데 그 스트로멜라이신이라고 하는 MMP3가 있는데 이것도 메탈로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하나 있고요. 콜라제네이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이게 액티베이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 된 MMP1A13번 메탈로프로테인스인 1번, 8번, 13번이 실질적인 이제 콜라제네이스에서 콜라겐 피브리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것이고 액티베이션 시키는 엔자임은 3번이에요. MMP3이고요. 그리고 조각이 나는 것을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끌어내는 것이 MMP의 2번, 9번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이렇게 그 콜라겐 5 그 피브릴을 이제 프래그먼테이션을 해줘야 하는데, 그 끊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프로테인레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끊어져도 되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끊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레디칼, 그 다음에 메카니컬 웨어. 콜라겐들은 굉장히 그 터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턴오버 레이트가, 이 콜라겐은 짧으면은 며칠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오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힘을 계속 받아가지고 콜라겐 그 밧줄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카니컬 웨어에 의해서 너덜너덜해지는. 그러니까 바이오로지컬하게,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프리레디칼에 의해서 일단은 이제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 분해 방법입니다. 이 MMP는 메탈로 프로테이니스인데 그 중에 이제 이게 모두 ECM에 이제 관여하는 몰레큘이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니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앞에 이거를 따서 MMP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합 조직이고요. 메탈로 프로테이니스의 그룹이 MMP가 있고, 물론 아담이라고 하는 몰레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합 조직과 관계없어서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요. 보면 MMP가 1번, 2번, 8번, 9번, 13번에서 굉장히 많은 그 MMP 그룹이 있죠. 여기서 보면요. 이름이 콜라제네이스. 이거는 아까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프래그먼트 된 콜라겐을,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시키는 콜라겐 엔자임이었고, 또 프래그먼트 된 젤라틴을 분해하는 것이 2번, 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메롤라이신, 이거는 프로콜라제네이스를 액티브한 콜라제네이스 바꿔주는 거였죠. 3번, 10번, 11번. 이게 이제 ECM의 결합 조직에 있는 콜라겐 분해에 관여하는 그 MMP 그룹이에요. 다른 것들도 쭉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범낭지를 공부할 텐데, 여기 범낭지는 에나멜이잖아요. 에나멜 라이신이라고 하는 범낭지를 분해하는 요소예요. 이것도 MMP, 그리고 20번입니다. 그리고 어떤 MMP는 이제 멤브레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있으면 멤브레인에 엔자임이 있어가지고 그 세포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려면 여기 많은 콜라겐 같은 ECM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면서 얘네들을 해치고 가는 거죠. 디그레이션 하면서 이동하는데 관여하는 그런 MMP들도 있어요. 이것들을 다시 통칭해서 다시 이니비션 하는 것이 아까 팀프라고 그랬죠. 그 팀프도 보면 1, 2, 3, 4번 타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콜라겐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콜라겐은 두 단계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일단은 이제 프래그먼테이션 되고, 프래그먼테이션 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펩타이드로 끊어내는 그 두 단계에 의해서 ECM이 분해된다. 또 하나는 또 하나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콜라겐들이 조각조각 나잖아요. 콜라겐에 의해서. 그러면 젤라티네이스에 의해서 펩타이드로 이렇게 바이오로지컬하게 분해되기도 하지만, 세포가 가서 얘를 이게 먹어요. 페고사이토시스 하죠. 먹어서 세포에서 디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세포 밖에서 엔자이머티컬리 분해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세포가 액티브하게 나서서 먹어서 분해시키는 그런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 바이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가장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피로온터 리거먼트라고 했죠. 왜냐하면 피로온터 리거먼트는
콜라겐의 턴오버 레이트가 매우 빠르게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빠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페고사이트 디그레이션 되는 양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살펴볼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들이 이 프래그먼테이션 된 콜라겐 페브릴들을 엔도사이토시스 혹은 페고사이토시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 결합 조직의 ECM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고요. 2시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세포에 대해 결합 조직의 세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